저의 사연으로 누군가 도움을 얻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밝히면 저의 첫인상은 모조리 잊은 채 다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고 몸매도 그닥입니다. 전형적인 아저씨 모습이에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아무도 저를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고 저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제 인생에 대해 만족했어요. 그렇게 의사 일을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예쁜 편이고 성격도 착해서 환자들한테까지도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런 여자와 사귄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먼저 아내한테 대시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된다, 우린 될 수 없는 관계다 하며 거절을 해도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예쁜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아내와 연애를 했고 저희 병원은 한동안 떠들썩했죠. 당연히 제가 도둑놈이라며 욕을 먹었고 저는 그 욕도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일하는 직장도 같으니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었고 규칙적이지 않는 의사 생활을 이해해준 여자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게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 쪽 집안에서 저를 반대할 것 같았거든요. 귀한 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얼굴도 못생기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 제가 부모라도 걱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를 아주 차갑게 쳐다보셨거든요. 아내 쪽 집안에서 아내가 외동딸이라고 했고 그만큼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늙으면 자기 딸이 저의 병수발을 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두 분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셔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저희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허락을 받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희를 보고 화가 나셨는지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당장 꺼지라며 화를 내시는데 그 순간 아버님께서 혈압이 높아지셨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버님께 달려가 의식을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일을 할 때처럼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물건들로 최대한 병원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아버님은 숨을 쉬시며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의사처럼 전문적인 모습으로 간호사인 아내와 죽이 척척 잘 맞으니 두 분 다 저희를 보고 놀라셨어요. 그제서야 두 분은 저의 직업을 물어보셨고 저는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저의 직업을 밝히자마자 두 분은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갑자기 저를 백년손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못 알아봤네요. 의사 선생님이셨구나. 딸은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참. 저보고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하셨고 갑자기 냉장고에서 비싼 과일들을 잔뜩 꺼내서 저에게 깎아주셨죠. 의사라는 직업 하나 밝혔는데 저에게 대하시는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도 옆에서 어처구니 없어 했고 부모님께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어? 너무 속보여. 나 이런 거 너무 싫다 진짜. 두 분이서 깎아주신 과일을 먹지도 못한 채 아내는 제 손목을 잡고 집에서 나왔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일부러 부모님한테 오빠 직업 말씀 안 드렸어.
워낙 과거에 우리 집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내가 부모님을 많이 못 믿거든. 아무튼 우리 결혼 승낙받은 것 같으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아내는 애써 웃으며 미안하다고 해줬고 저는 그런 아내가 마음에 쓰였습니다. 과거에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가 많이 힘들지는 않았으면 싶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도 좋은 데로 골랐습니다. 아내는 검소한 편이라 이렇게까지 좋고 큰 집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모아둔 돈을 오로지 아내한테 다 쓰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돈 쓰는 법을 몰라서 제 친한 친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절친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저한테 좋은 상품이 나오면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제가 워낙 돈 관리를 답답하게 하니까 항상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죠. 그래서 제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의 돈 관리는 전부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워낙 꼼꼼하고 섬세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는 용돈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저 몰래 제 돈으로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아내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저희에게 행복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한 임신이라 조금 빠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둘은 너무 좋았어요. 아내는 임신을 하고 간호사 일을 그만둔 채 집에서 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 출근하는 게 심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길 바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갓집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저의 직업을 알았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과금을 받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달 용돈을 500만 원씩 요구하셨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도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가 커지고 뻔뻔해지셔서 많이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아내 몰래 장인 장모님께 차도 사드린 적이 있었고 명품 가방들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준 용돈들을 아끼고 보너스 받은 걸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며 말이죠. 이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었고 아내에게 항상 죄짓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이 안정기였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한 뒤 제가 개인 병원이 차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니던 병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스스로 독립을 하고 싶더라고요. 동네에 작은 병원을 지어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대출을 해야 했었죠. 늘 그렇듯 저는 은행원인 제 절친에게 가서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야, 너 왜 그래? 얼마 전에 네 와이프가 와서 돈 싹 다 빼갔잖아. 네가 부탁했다고 하길래 늘 그렇듯 아무 의심 없이 현금으로 다 내줬지. 너 설마 못 들었어? 친구의 말을 듣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모조리 빼내갔다뇨? 말이 되지 않았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는 망설이다가 갑자기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사실 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근데 친구로서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준다. 내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술집에 갔는데 네 와이프 다른 남자랑 술 먹고 있던데? 친구가 보여준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수술이 길어져서 늦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일찍 잔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제 아내가 맞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제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한테 사진을 받아 집으로 갔고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따졌어요. 너 솔직히 말해. 나한테 일찍 잔다고 하고 딴 놈이랑 히덕거리고 있었냐? 무슨 소리야. 알아듣기 얘기해. 내가 뭐래? 아내에게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사진을 보여주었고 아내는 기겁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따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상했고 아내와 이혼까지 할 심정으로 말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거 나 아니야. 딱 봐도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는데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도 답답하다는 듯이 행동을 했죠. 저는 그것도 아내의 수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제 돈을 몰래 가져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당장 은행 CCTV를 확인하러 가자는 당당한 말을 했습니다. 뻔히 자기인 게 분명하면서도 계속 아니라며 증거를 찾자는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증거를 찾아봤자 아내인 게 더 명확해질 테니 저는 아내의 말에 찬성했고 저희는 제 절친이 일하는 은행으로 가서 CCTV를 확인했죠. 친구가 말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CCTV를 보는데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였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며 은행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제 친구는 당연히 제 아내니까 의심 없이 현금을 주었고 아내는 은행을 빠져나왔죠. 저와 친구는 CCTV를 다 보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고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 미친 계집애. 출소했나 보네. 항상 착하고 바른 말만 쓰던 아내가 갑자기 욕을 하니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출소라니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친정으로 가는 동안 화가 잔뜩 나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화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왠지 모르게 저는 아내한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아내의 기분에 맞춰 저도 입을 다물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걸음걸이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장인 장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방저방 문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미묘하게 다르긴 했지만 거의 판박이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와 그 여자의 대화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양심도 없지? 어디서 내 행세를 하고 다녀?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아내에게 대답했죠. 내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네 남편이니? 언니한테 소개는 시켜줘야지. 외동인 줄 알았던 아내에게 언니라뇨. 그것도 아주 똑같이 생긴 언니였습니다. 옆에서 장인 장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 여자는 저에게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쪽이 보내주신 돈으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남은 돈들도 다 홀라당 먹어치워버렸네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손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동안 돈을 보냈냐며 뭐라 했고 저는 장인 장모님을 쳐다보았죠. 두 분은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결국 모든 걸 실토하시고 말았어요. 저한테 매달 500만 원과 명품 가방 그리고 자동차 등을 받아가신 게 모두 장인 장모님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친언니 거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준 것들로 즐기고 다녔고 돈이 부족해서 저인 척
행세를 하며 제 통장 잔고를 비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 가족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아내가 저에게 잠깐 말해주었던 그 사건 말이죠.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바로 아내의 쌍둥이 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워낙 성향이 달랐다고 해요. 언니는 늘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고, 동생인 제 아내는 학교를 착실히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아내가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의 부모님들이 아내만 뒷바라지를 해줬나 봐요. 매일 술 먹고 클럽이나 다니는 아내의 언니에게는 무관심했고, 아내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집안이 아예 아내의 시험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첫째를 등지시는 부모님에게 셈이 난 아내의 언니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바로 아내의 시험 전날 아내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언니가 주는 물이니 의심 없이 벌컥벌컥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지 못한 것이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 혼자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 언니가 시험 전날 준 물에다가 잠이 오는 약을 녹였고,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시험을 못 치게 할 속셈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언니는 아내를 보며 비웃었다고 해요. 네가 무슨 간호사야. 내가 취직하기 전까지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지 말고 내가 애 낳기 전까지 애 낳지도 마. 이렇게 아내를 조롱했고, 아내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내가 언니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결국 언니의 다리가 다쳤다고 해요. 아내도 생각보다 언니가 심하게 넘어져서 스스로 놀라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되게 되었죠. 언니는 사진에 다리를 이렇게 만든 제 아내가 더 미워졌고, 자매의 사이는 끝없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언니는 퇴원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다녀서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고, 가족들은 그 이후로 언니와 인연을 끊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외동딸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 몰래 부모님께서 언니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네요. 아내는 화가 주체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언니의 멱살을 잡았고, 그때 저는 아내 언니가 옆에 있던 리모컨을 몰래 잡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언니는 리모컨을 든 손을 높이 올렸고, 저는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끼어들었네요. 그리고 그 뒤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의 병실이었거든요.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눈물을 엄청 흘렸죠. 아내는 그동안 못 먹었는지 많이 말라 있었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제가 쓰러지고 아내가 저를 붙잡고 오열하며 119를 부른다고 정신이 없을 때 아내 언니가 달아났대요. 지금 경찰이 찾고 있다고 했죠. 다행히도 저는 가벼운 뇌진탕이었고 입원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죠. 그때 장인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일어났다는 걸 아셨는지 두 분께서 쭈뼛쭈뼛 걸어 들어오셨고, 아내는 두 분을 보고 소리쳤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언니가 불쌍한 척을 하며 구걸을 하길래 믿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장인 장모님을 찾아간 것이죠. 저는 옆에서 아내를 진정시켰고 장인 장모님을 용서했습니다. 배아파 낳은 똑같은 자식인데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언니를 찾았다고 말이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저와 아내는 급하게 경찰서로 갔고 조사를 받고 있는 아내의 언니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화가 잔뜩 나서는 언니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냅다 뺨을 내리쳤어요.
이건 내 남편 돈 훔친 죄. 그러면서 한 번 더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부모님 배신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뺨을 내리쳤어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억장 무너지게 한 죄. 아내와 아내의 언니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둘 다 꾹 참고 있었어요. 아내의 언니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보복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 다신 우리 찾아오지 말고. 난 이제 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아내는 이 말을 하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아내는 경찰서를 나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배신을 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당연히 감옥을 갔다 오면 정신 차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최대한 징역을 세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의 언니도 아무런 말이 없으셨고 재판 결과를 수능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언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셨고 저희 집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개인 병원은 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시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은행에 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몰랐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집안에 일어났나 싶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안고 사는데 이제 그 죄책감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언니가 혹시라도 저희를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저희도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한동안 아내의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